나는 매일 밤 혼잣말을 했다. 왜 이렇게 외롭지?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처음엔 울었다. 그 다음엔 화가 났다.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척했다. 엄마 바빠서 못 가. 큰딸 미경이의 목소리는 항상 서두른다. 둘째 준호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셋째 수진이만 가끔 안부를 묻지만 그것도 의무처럼 느껴진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다. 밥 한 공기, 김치 2젓가락. 더 이상 정성스럽게 차릴 이유가 없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온다. 젊은 남녀가 사랑한다고 아우성이다. 참 좋겠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 20살에 남편을 만나 45까지 함께했다. 25년. 긴 시간이었다. 그런데 왜 이리 허전할까? 시계를 본다. 밤 10시. 잠들기엔 일러서 뉴스를 켠다. 또 사기 뉴스다. 결혼 사기범 검거. 나는 고개를 젓는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사람을 어떻게 믿고. 그때는 몰랐다. 내가 곧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될 줄은. 창밖을 본다.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인다. 저 집들엔 다들 가족이 있겠지. 웃음소리가 들리는 집,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나는 집. 나만 혼자다. 내일은 공원에 가봐야겠다. 요즘 부쩍 산책을 자주 한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사람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런데 공원에서도 대부분 혼자다. 나처럼 혼자 온 할머니들만 벤치에 앉아 있다. 우리는 서로를 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하지 않아도 안다. 당신도 외롭구나. 나도 외로워. 핸드폰을 본다. 카카오톡에 새 메시지는 없다. 전화도 오지 않는다. 가끔 스팸 문자나 온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만남. 나는 지운다. 그런 거 믿을 바보가 어디 있나? 이불을 덮는다. 내일도 오늘 같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밥 먹고 공원 나가서 또 혼자 저녁 먹고 그런 일상. 하지만 잠들면서 생각한다. 언젠가는 변할까? 내 인생에도 새로운 일이 생길까? 꿈속에서라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좋겠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꿈이 현실이 되려고 했다. 그 사람의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공원 벤치에서 처음 마주친 그는 따뜻했다. 실례지만 혼자 앉아 계시니 외로워 보여서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오다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선량해 보였다. 60대 후반쯤? 나보다 몇 살 위인 것 같았다. 아, 네. 산책 나왔어요. 저도요.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났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깔끔해 보였다. 김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7세고요. 저는 박영희예요. 65세. 나는 어색했다. 남편 이후로 남자와 이렇게 대화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편안하게 웃었다. 혹시 자녀분들이 계신가요? 3명 있어요. 다 결혼해서 바빠서 잘 못 와요. 아, 그러시군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외국에 살아서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얘기했다. 그는 좋은 청취자였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다. 내일도 오실 거예요? 아마도요.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반가웠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는 걸. 진심으로 웃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일찍 공원에 나갔다. 그가 올까 해서 평소보다 옷도 조금 신경 써서 입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다. 그는 왔다.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어제 기분이 좋아서 꽃을 샀는데 드릴 분이 없네요. 받아주시겠어요? 분홍색 장미였다. 언제 받아본 게 마지막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 일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영희 씨가 더 예쁘신데요. 얼굴이 화끈해졌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때론 영화관에서도. 그는 항상 신사적이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계산도 먼저 했다. 이제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가 한 말이다. 젊은 날 남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안 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달랐다. 매일 문자를 보냈다. 오늘도 예쁘세요. 잘 주무세요. 꿈에서도 만나요. 그런 메시지들.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눈치를 챘다. 엄마 요즘 화사해 보여요. 수진이가 말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나는 감출 수 없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밝아진 게 보였다.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다. 친구 정순이가 물었다. 영희야, 혹시 남자친구 생겼어? 왜?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연애하는 얼굴이야. 연애. 이 나이에 연애라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분명 연애였다. 철수 씨는 꽃뿐만 아니라 편지도 써줬다.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나는 그 편지들을 보물처럼 간직했다. 밤에 혼자 읽으며 미소 지었다. 전화통화도 길어졌다. 밤 11시까지도 얘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 위로해줬고, 웃긴 얘기를 하면 함께 웃었다. 영희 씨,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어요. 저도요.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살면서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봄이 온 거예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늦지 않은 걸까? 65세의 나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는 걸까?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약속엔 덫이 숨어 있었다. 주변 친구들은 부럽다고 했다. 영희야, 정말 로맨스 영화 같다. 정순이가 말했다. 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받다니? 카페에서 철수 씨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그는 늦지 않았다. 항상 약속 시간 10분 전에 왔다. 오늘도 꽃을 들고 올 것이다. 빨간 장미든 하얀 국화든.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그가 헉헉거리며 들어왔다. 손에는 역시 꽃이 들려 있었다. 노란 장미.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색깔이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실은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설렜기 때문이다. 그를 볼 생각에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는 시장에 갔다. 함께 장을 보는 것. 이런 평범한 일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그는 내가 고르는 것마다 좋은 선택이에요라고 말했다. 생선을 고를 때도, 과일을 고를 때도. 우리 집에 가서 요리해 드릴까요? 정말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남의 집에서 요리를 해준다고?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영희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 요리 좀 해요. 그날 저녁 그는 정말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와 불고기. 내가 남편과 함께 자주 먹던 메뉴였다. 하지만 맛은 더 좋았다. 아니, 함께 먹는 사람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진 것일지도.
맛있어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내가 죽기 전에 많이 배웠거든요. 혼자 살려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모두 사별한 사람들이었다. 그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영희 씨를 만났으니까. 식사 후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얘기했다. 어린 시절 얘기, 젊은 시절 꿈, 자식들 걱정.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다. 영희 씨, 네, 저와 여행 가실래요? 여행. 그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남편과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미뤘다가 결국 못 갔다. 어디로요? 제주도는 어때요? 봄이니까 유채꽃이 예쁠 거예요. 제주도.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곳이었다. 45년 만에 가게 되는 건가? 좋아요. 가요. 정말요? 와, 기뻐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났다. 언제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해 본 게 마지막인지. 여행 준비는 설렜다. 옷가지를 챙기고 카메라도 새로 샀다.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다. 정말 좋겠다, 다. 로맨틱 여행이네. 나도 언제 그런 사람 만날까?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기분 좋았다.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받을 수 있구나.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다. 유채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해변에서 산책도 했다. 그는 내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부끄러웠지만 싫지 않았다. 영희 씨,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그가 말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멈출 뻔했다. 결혼? 이 나이에?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울컥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다. 네. 좋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미래에 대해 얘기했다.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살지. 모든 게 꿈 같았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짜였다. 매일 밤 혼잣말하던 외로운 여자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다. 구청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도 설렜다. 65세의 신부. 웃기지만 행복했다. 자식들은 처음엔 놀랐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큰딸 미경이가 걱정했다. 괜찮다. 오히려 좋아.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데 뭘 미루고 살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니? 아이들도 결국 이해해줬다. 아니, 이해하는 척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인생이었으니까. 결혼식은 작게 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다. 그래도 예뻤다. 거울 속 내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저녁엔 TV를 보며 대화했다. 외롭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다. 행복해요? 그가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고, 아껴준다고 했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뒤흔들 줄은 몰랐다. 결혼 후 한 달. 그는 집 밖을 자주 나갔다. 어디 가세요?
아, 옛날 직장 동료들 만나서 차나 한잔 하려고요.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자들끼리 만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나? 나도 친구들과 만나니까.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다. 주에 3번, 4번.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얘기가 길어져서. 옛날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술 냄새가 났다. 진한 술 냄새. 남편도 술을 마셨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많이 드셨네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 씻으러 들어갔다. 평소보다 오래 씻었다. 술 냄새를 지우려는 듯이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도 늘어났다. 예전엔 언제든 전화하면 받았는데 이제는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가 자주 들렸다.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아,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회의요? 퇴직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그게 컨설팅 일을 좀 하거든요. 가끔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요즘 은퇴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 대화도 줄어들었다. 예전엔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나눴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했다. TV를 보면서도 각자 휴대폰을 봤다. 괜히 예민해진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 초기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살게 됐으니까. 하지만 밤에 잠들기 전 옆에서 자는 그를 보면 낯설었다. 코를 골았는데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못 들었던 건가? 여보, 응? 사랑해요. 네. 예전 같은 나도 사랑해요가 없었다. 그냥 네. 대답도 늦었다. 잠든 척하고 있었나? 친구 정순이가 물었다. 신혼생활 어때? 좋아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요. 집안일이 늘어나서. 거짓말이었다. 집안일은 오히려 줄었다. 그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줬으니까. 하지만 뭔가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은행에서 온 문자를 봤다. 통장 잔고 안내 문자였다. 생각보다 적다. 이달에 생활비를 많이 썼나? 여보, 이달에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때문에? 글쎄요. 계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용돈도 쓰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럴 수도 있다. 두 사람이 쓰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하지만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 내역들이 있었다. 금액도 꽤 큰 편이었다. 여보, 이거 뭔지 기억하세요? 통장을 보여줬다. 어디 보자. 아, 이거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잠깐 썼어요. 뭔데 이렇게 많이?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곧 돌려줄 거예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 주세요. 네, 죄송해요. 급하게 연락이 와서. 하지만 불길한 기운이 짙어졌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신경과민인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한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은행에 갔다. 정기 적금 만기가 되어서 해지하려고. 죄송한데요. 이 적금 어디 갔죠?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미 해지되었네요. 사흘 전에
네. 제가 해지한 적 없는데요. 잠깐만요. 남편분께서 해지하신 것 같은데요. 인감도장 찍고 가셨거든요. 심장이 덜컥했다. 철수 씨가 내 적금을 다른 계좌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예금이 인출되었네요. 뭐라고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명 어제까진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차례로 인출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보험금까지 해약됐다. 집 담보대출도 받았다. 내 명의로. 이건 사기예요.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라서 서로 대리 가능하고 은행을 나서며 휘청거렸다. 40년간 모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억 원. 내 노후자금 전부. 집에 돌아와 철수 씨를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다. 당신이 내 돈 다 가져갔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당신이 내 통장 다 털었다고. 아, 그거? 잠깐 급한 일이 생겨서 곧 돌려드릴게요. 3억 원을요? 급한 일이 뭔데 3억 원이나 필요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곧 돌아올 돈이에요. 거짓말이었다.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말도 더듬거렸다. 사업이요? 당신 무슨 사업해요? 그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다. 나는 그제야 그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다. 나는 몰래 전화를 엿들었다. 철수 씨가 베란다에서 통화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가웠다. 이번에도 성공했어. 나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다. 노인 상대는 정말 쉽잖아. 외로움만 채워주면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노인 상대? 나를 말하는 건가? 3억 정도 건졌어. 통장이랑 보험금까지 깔끔하게.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다. 3억? 내 돈을 말하고 있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철수 씨의 대답은 명확했다. 곧 다른 여자를 찾을 거야. 이 할머니는 이제 용도 끝났어. 할머니.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아직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 바보같이 믿고 있어.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도 함께 웃었다. 역시 너답다. 이번이 몇 번째야? 5번째? 아니, 6번째인가? 기억도 안 나네. 6번째. 나 말고도 5명이나 더 있었다는 뜻이었다. 계약금 받았으니 이제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할 일은 다 끝났잖아. 계약금? 서비스? 나는 상품이었나? 그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지. 다음 타겟도 정해놨어. 다음 타겟. 또 다른 외로운 여자가 내 꼴 날 거라는 뜻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다. 속이 뒤틀렸다. 거울을 봤다. 바보 같은 얼굴이 보였다. 65세에 사랑에 빠졌다고 들떠하던 내 모습이 우스워 보였다. 전화가 끝났다. 철수 씨가 들어왔다. 어디 갔어요? 찾았잖아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다. 연기였다. 모든 게 연기였다. 아, 화장실에.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다. 역겨웠다. 괜찮아요. 그럼 저녁 준비할까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다. 6번째 피해자를 위해 요리하는 사기꾼의 모습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평소처럼 말을 걸었다.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요. 내일 산책할까요?
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몸이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금방 잠들었다. 편안해 보였다.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지난 몇 달을 생각해 봤다. 모든 게 계획이었나? 공원에서의 만남도, 꽃과 편지도, 제주도 여행도,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앱을 찾았다. 증거를 남겨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철수 씨를 관찰했다. 그의 행동 패턴을 기록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누구와 통화하고, 사흘 후 또 전화 통화를 엿들을 기회가 왔다. 다음 여자 골랐어? 응. 강남에 사는 부자가부야. 70세인데 돈이 좀 있더라고.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떻게 접근할 거야? 똑같지 뭐.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외로움 달래주고 공식대로 하면 돼. 공식? 나를 속인 것도 공식이 있었나? 이 할머니는 언제까지 끌고 갈 거야? 이번 주 안에 정리할 예정이야. 더 이상 뜯을 것도 없고. 뜯을 것도 없다. 나는 이미 텅 빈 상자였다. 조심해야 할 건 없어? 뭐가? 이런 늙은 여자들은 다 똑같아. 외로우니까 판단력도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진 늙은 여자. 그게 그에게 내 정체성이었다. 그래도 가족들이 의심할 수도 있잖아. 걱정 마. 이미 다 계산해뒀어. 가족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 맞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역시 프로다. 그럼 다음 주에 술 한잔 할까? 좋지. 새 프로젝트 시작하면 축배를 들어야지. 녹음을 멈췄다. 15분짜리 증거가 확보됐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결혼 사기 로맨스 스캠 비슷한 사건들이 수두룩했다. 나 같은 피해자들이 많았다. 기사를 읽으면서 울었다. 모든 패턴이 똑같았다. 외로운 중년 여성을 노리고 사랑으로 포장해서 돈을 털어가는 김철수라는 이름도 가짜였다.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다음 날 그가 또 나갔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다. 다음 여자를 물색하러 가는 것이다. 그 사이에 나는 집을 뒤졌다. 그의 짐들을 샅샅이 찾아봤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다. 여러 개의 신분증, 김철수, 이만수, 박종호. 모두 다른 이름들이었다. 사진은 같은데 이름이 달랐다. 명함도 여러 장 있었다. 각기 다른 직업들, 의사, 교수, 사업가, 모두 가짜였다. 그리고 수첩이 하나 있었다. 여자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내 이름도 있었다. 박영희 65세, 3억, 완료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이름들도 봤다.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김순자 70세, 2억, 완료 최정희 68세, 1억 5천, 완료. 나는 6번째 피해자였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이름이 있었다. 윤미숙 75세, 강남 거주, 추정 자산 5억. 그가 다음에 노릴 여자였다. 나는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 윤미숙이라는 여자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믿어줄까?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왔다. 다녀왔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다.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가족들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가
몇 번이나 반복했다. 큰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가 또 사고쳤다는 소리가 들릴 게 뻔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재혼을 반대했었다. 너무 갑작스럽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그런 말들을 했었다. 그때 말렸는데 미경이의 목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았다. 둘째 준호는 더 심할 것이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을. 셋째 수진이는 실망할 것이다. 다른 형제들보다 이해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어떨까?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져 놓았다. 전화할 수 없다. 부끄럽다. 65세 나이에 결혼 사기를 당했다고 어떻게 말하나? 친구들 얼굴도 떠올랐다. 영희야, 정말 로맨스 영화 같다고 했잖아. 정순이의 부러워하는 목소리. 나도 그런 사람 만날까? 옥자의 질투 섞인 말. 모두들 부러워했다. 나를 성공한 황혼 연애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친구들 앞에서 사실은 사기꾼이었어라고 어떻게 말하나? 창피했다. 정말 창피했다. 거울을 봤다. 바보 소리가 절로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신호는 분명히 있었다.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사랑에 눈이 멀었나?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렸나? 남편을 떠나보낸 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살면서 쌓인 외로움. 그게 내 약점이었다. 그리고 그놈이 정확히 그 약점을 찔렀다. 이제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내가 간절히 원했던 말이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이웃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다. 물론 착각이겠지만 그래도 시선이 따가웠다. 박 씨, 신혼생활 어때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네. 좋아요.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다. 정말은 말할 수 없었다. 부럽네요. 저도 언젠가. 부러워하는 시선이 더 괴로웠다. 집에서도 연기해야 했다. 철수 씨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티를 내면 안 됐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디 아파요? 그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친절한 남편 행세를 계속했다. 역겨웠지만 참아야 했다. 밤에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눈물이 나왔다. 분노와 자책이 섞인 눈물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사랑을 믿은 게 잘못일까?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던 게 잘못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걸까? 나이를 먹어도 이런 기본적인 판단력이 없었던 걸까?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 여자였나? 그래서 이런 사기꾼한테 당한 건가? 인터넷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봤다. 많았다. 정말 많았다. 나처럼 당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하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싶기보다는 나도 그런 바보들 중 하나구나 싶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썼다. 65세입니다. 결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들이 달렸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변호사와 상담 받으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다들 당연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경찰에 가면 뭐라고 할까? 할머니, 왜 그런 사람을 믿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다. 가족들의 반응은 더 무서웠다. 실망할 것이다. 엄마가 정신이 있나 싶을 것이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동정할지도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릴 것이다. 영희가 너무 쉽게 넘어갔어. 고립감이 밀려왔다. 세상에서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정순이가 전화했다. 영희야, 요즘 얼굴이 안 보이네.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바빠서. 신혼생활 때문에 바쁜가? 부럽다. 응. 언제 시간 나면 만나자. 신혼 이야기 듣고 싶어. 신혼 이야기. 사기 이야기를 들려줄 순 없었다. 응, 나중에.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외로워졌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더 지났다. 철수 씨는 여전했다. 매일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했다. 어떤 날은 여보, 사랑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나도 사랑해요라고 대답해야 했다. 연기였다. 지겨운 연기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모르는 척해야 하나?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세요?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그가 나간 후 나는 또 그의 짐을 뒤져봤다. 새로운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옷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여자용 액세서리였다. 목걸이와 귀걸이.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다. 잠시 테이블에 놓고 간 모양이었다. 오늘 저녁 몇 시에 만날까요? 보고 싶어요. 미숙. 수첩에서 본 그 이름이었다. 윤미숙. 그의 다음 타겟. 벌써 접촉했나 보다. 나를 속이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도 꼬시고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다.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수치심과 고립감이 나를 짓눌렀다.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한 친구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친구와 함께 움직였다. 정순이가 집에 찾아왔다. 갑자기 영희야, 문 열어. 왜? 그냥 열어봐.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들어왔다. 그리고 내 얼굴을 자세히 봤다. 뭔 일 있지? 없어. 거짓말. 살이 빠졌어. 얼굴도 까맣고. 그냥 피곤해서. 영희야,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한테는 말해. 뭔 일이야?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참고 있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다. 정순아, 나 사기당했어. 뭐? 철수 씨가 사기꾼이야. 모든 걸 털어놨다. 돈을 잃은 것부터 엿들은 전화 내용까지. 정순이는 말없이 들어줬다.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그녀가 화를 냈다. 나 대신 화를 내줬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떻게 창피해서. 뭐가 창피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 놈이 나쁜 거지. 정순이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다. 변호사부터 만나보자. 다음 날 정순이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다. 젊은 변호사가 상담해줬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셨죠? 네. 다른 증거도 더 모아야 해요. 통장 내역, 위조 서류 등. 변호사는 친절했다.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를 내서 신고하려는 걸 칭찬했다.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았다. 정순이가 도와줬다. 가짜 신분증 사진들, 김철수, 이만수, 박종호 등 5개의 다른 이름, 모두 같은 얼굴, 다른 주민번호, 통화 녹음 파일, 노인 상대는 쉽다 발언, 6번째 피해자 언급, 다음 타겟 윤미숙 관련 대화, 은행 거래 내역서, 내 명의로 인출된 3억 원,
담보대출 계약서, 보험금 해약 서류, 피해자 명단이 적힌 수첩, 이전 피해자 5명의 이름과 피해 금액, 내 이름도 완료 처리되어 있음, 위조된 각종 명함과 자격증, 의사, 교수, 사업가 등 거짓 직업들, 모두 인터넷에서 출력한 가짜 서류들, 다른 여자와의 문자 메시지, 윤미숙과 주고받은 연애 문자들, 나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멘트들, 혼인신고서 위조 증거, 그의 진짜 신원 확인 불가, 가짜 주민번호로 작성된 서류. 정순이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감옥 보내고도 남을 증거야.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였다. 정말 신고해야 할까? 당연하지. 다른 할머니들도 구해야 하고. 맞다. 윤미숙이라는 여자도 있고 이미 피해를 당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변호사와 다시 만났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사기죄, 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첩에 있는 이름들로 추적 가능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다. 부끄럽더라도 정의를 위해 나서야 했다. 정순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잘하고 있어. 용감해. 용감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다. 65세에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았다. 이제는 도망칠 차례가 아니라 맞설 차례였다. 그를 고소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날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정순이가 함께였다. 박영희 씨죠?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경찰관은 친절했다.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를 격려해줬다. 요즘 이런 사건이 많아요. 신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 후 철수 씨가 체포됐다. 집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다. 김철수, 아니 이만수 씨죠?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만수였다. 54세, 무직, 전과 7범이었다. 나는 숨어서 봤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을.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냥 범죄자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그와 마주쳤다. 영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가 사과했다. 하지만 늦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 정말 화가 났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는 체계적으로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연쇄 사기범입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노인 상대는 정말 쉽잖아. 외로움만 채워주면 돼.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이걸. 그가 당황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증거로 나올 줄 몰랐나 보다. 피해자들이 증언했다. 나 말고도 4명이 더 나왔다.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평생 지켜주겠다고. 제주도 여행도 똑같이 갔어요. 심지어 같은 호텔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문자 내용까지 똑같았어요. 모든 게 매뉴얼이었다. 우리는 개별적인 사랑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었다. 변호사가 물었다. 피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2억 원입니다. 5명의 피해자로부터. 12억 원. 우리 인생이 그 정도 가치였나? 그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도 생활이 어려워서. 판사가 말을 끊었다. 생활이 어렵다고 노인들을 속여도 됩니까?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그에게는 본처가 있었다. 그리고 20대 여자친구도 있었다. 우리가 번 돈으로 젊은 여자를 키웠다는 거예요? 다른 피해자가 울분을 토했다. 나도 분했다. 내 노후 자금으로 그가 호화 생활을 했다는 게.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말했다. 피고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악질 범죄자입니다. 중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피해자 증언을 했다. 저는 65살입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 외로움을 아시나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그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를 속였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사랑을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바보는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에요. 사랑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눈물이 났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이만수는 징역 7년에 처한다.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후련했다. 법정을 나서며 다른 피해자들과 포옹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정순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용기 있는 할머니들, 노인 사기 척결의 선봉. 창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같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황혼 사기 피해자 모임. 이름은 투박했지만 의미는 컸다. 매주 토요일 우리는 만났다. 처음엔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꽃을 받을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제주도 여행, 저도 갔어요. 그때는 꿈 같았는데. 모두 비슷한 경험이었다. 외로움, 설렘, 배신, 절망. 하지만 점차 모임의 성격이 바뀌었다. 상처 치유에서 예방 활동으로.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같은 피해를 당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시작했다. 노년의 사랑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처음엔 떨렸다. 내 부끄러운 경험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청중들의 반응을 보고 용기가 났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의심스러웠거든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했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언론 인터뷰도 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원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대신 조금 더 신중해야 해요. 우리 나이에는. 가족들도 달라졌다. 처음엔 걱정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워했다. 엄마가 이렇게 용감한 분인 줄 몰랐어요. 큰딸 미경이의 말이었다. 다른 할머니들 도와주시는 거 멋져요. 둘째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정순이는 늘 함께했다. 영희야, 넌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 더 강해졌어. 강해졌다. 맞는 말이었다. 예전에 나는 혼자 숨어서 울기만 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다.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한다. 돈은 일부 돌려받았다. 그의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분배했다. 전액은 아니지만 위안이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외롭지만 다시는 쉽게 속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나이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지혜롭게 사랑해야죠.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오늘도 새로운 강연이 있다. 50명의 할머니들이 온다고 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 거울을 본다. 65세의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내 삶은 내 손으로 지킨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들려주세요. 사랑할 권리는 있지만 스스로를 지킬 지혜도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사연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